이번 사연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기는 한데 잠을 잘 못 자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었어요. 네네. 여기서는 이제 김수면 대리죠. 네. 이름 진짜 잘 지으셨어요. 김수면 대리인데 김수면 대리의 내용을 보면 일단 뭐 기본적인 직장 생활이나 이건 다 건강하게 하시는데 유일하게 문제가 이제 수면 리듬이 깨져버린 걸로 네. 이야기를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느 순간부터 잠깐 그 뭐랄까요? 뭐 술자리가 있었든 아니면은 네. 예, 우리의 어떤 생활 습관이 잠깐 바뀌면서 수면 리듬이 한번 깨졌는데 그 다음에 이 김수면 대리가 취한 방식이 그러면 오히려 일찍부터 자면 일찍부터 침대에 누워 있으면은 그만큼의 시간을 그래도 쉬는 거니까 잠으로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고 선택을 한 거죠. 네. 예. 저는 근데 선생님이 제시하신 어떤 분석이나 솔루션이 뭐라 그럴까? 신선했어요. 네, 되게 신선했거든요. 수면 효율에 대한 언급을 주셨던데요. 네네. 사실 저도 뭐 책을 보고 공부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환자분들이 불면이 생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녁에 원래 뭔가 취미 생활을 하거나 약속이 있거나 그랬던 분들이 저녁에 막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일찍 눕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피곤하시다는 거죠. 제 책에도 이제 수면 효율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수면하면은 이제 시간을 절대적으로 생각하시고 맞아요. 나는 충분히 그러니까 잠에서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 내가 요새 몇 시간 못 자니까 조금 더 일찍 누워서 최대한 좀 수면 시간을 좀 확보해야지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오히려 이게 수면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건데 그러니까 수면 효율이라고 하는 게 하루 중에 내가 총 잠자리에 누워있던 시간 그 중에 내가 실제로 잠을 잔 시간이 몇 퍼센트가 되는지 요걸 이제 수면 효율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 12시 정도에 자는 사람인데 좀 일찍 누워서 10시에 누워 있었고 그래서 12시에 잠이 들었고 평소처럼 그리고 7시에 일어났는데 바로 침대에서 나오지 않고 뭐 8시까지 있었다. 그럼 침대에 총 누워있던 시간은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10시간인데 실제로 잠을 잔 시간은 12시부터 7시까지 이제 7시간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수면율이 70% 정도인데 적어도 이제 수면율이라는 거는 85에서 한 90% 이상은 유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는 경우에 아무리 길게 자도 졸릴 수밖에 없거든요, 다음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내가 잠이 안 오는데 누워있는 시간을 최대한 좀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잠이 오기 전까지는 눕지 않고 심지어 이제 내가 원래 평소에 자던 시간보다 더 늦게 자는 방법도 있죠. 네. 수면 제한이라고도. 그러니까 신선했던 게 이런 거죠. 뭐 이게 되게 고전적인 방법이긴 하거든요. 네네. 네, 수면 박탈, 수면 제한인 게 되게 고전적인 방법이긴 한데, 근데 정말 중요한 거기는 하죠. 요즘 수면과 관련된 이야기라면 항상 수면 위생 관련된 네.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물론 수면 위생도 중요하긴 하지만 일어나는 시간을 기준으로 맞추라는 수면 제한 되게 네네네. 흥미롭긴 했거든요. 다시 보면서. 사실 수면 위생은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많이 놀라긴 했어요. 이미 병원에 오실 정도면 너무 많이 찾아보시고 제가 뭐 알려드리면 그거 다 해봤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맞아요. 하시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막 고민을 하면서 다시 예전 책 공부하고 하면서 찾았던 거긴 한데 결국에는 이제 수면 제한을 할 때는 그 환자분한테 주로 드리는 이야기가 내가 몇 시에 자야지 이거는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그쵸. 근데 몇 시에 일어나야지 하면은 그거는 좀 그나마 쉽기는 하거든요. 알람을 맞춰 놓으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냥. 알람 맞추거나 아니면 뭐 누가 옆에서 뭐 배우자가 있는 분들이 네. 뭐 깨워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내가 일어나는 시간을 좀 먼저 정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 2주 정도 이제 수면 일기를 좀 작성을 하면서 내가 몇 시에 누웠고 몇 시 정도에 잠이 들었고 몇 번 정도 깼고 몇 시 정도에 일어났고 내가 하루 총 평균 수면 시간이 몇 시간이 되는지 뭐 확인을 해서 그 예를 들어서 뭐 나는 7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평균 수면 시간을 확인하니까 한 7시간 정도인 것 같다. 그러면은 아침 7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내가 7시간 정도 잔다고 생각을 하면은 12시 전에는 절대로 침대에 눕지 않는다는 그쵸. 거죠. 아무리 네. 졸려도. 근데 이걸 조금 더 엄격히 하시는 선생님들은 뭐 80%, 뭐 7시간에 80% 혹은 뭐 1시간 줄여서 그러면 처음에는 오히려 수면을 좀 제한해서 네. 7시간이 아니고 6시간만 자라. 그러면은 근데 그렇게 해도 1시에 누워도 딱 잠이 안 오거든요. 그쵸, 맞아요. 근데 이거를 몇 주 정도 반복을 하다 보면은 1시에 눕자마자 딱 잠이 오고 중간에 깨지 않고 이렇게 좀 확보가 되면은 그때 다시 30분 한번 앞으로 당겨서 누워보고 12시 반에 누워보고 12시 반부터 또 7시까지 또 자다 보면은 또 처음에는 12시 반에 바로 잠이 안 오는데 왜냐면 계속 1시에 잤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또 12시 반에 바로 잠이 들면은 그 다음에 또 30분 앞으로 당겨보고 이렇게 해보라고 좀 많이 조언을 드리죠.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같은 생각이 수면에서는 수면 부채라는 게 있거든요. 마치 경제학에서 빚이 있듯이 부채가 있듯이 수면이라는 것도 부채가 있어서 우리가 못 자면 결국에는 그걸 몰아자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면 박탈의 기본 원리는 우리가 잠을 적게 자면 적게 잘수록 결국에는 언젠가는 그 다음에 그 수면 부채가 넘어가게 돼서 잠을 충분하게 잘 수 있도록 습관 자체가 잡힐 수 있다는 거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선생님이 비유를 진짜 잘하신다고 느낀 거는 저는 이 챕터였어요. 맨 마지막에 그 수면과 아, 배변의 비유를 하시면서 근데 정말 와닿았거든요 저는. 네. 네. 변기에 오래 앉아 있는다 그래가지고 네. 숙변이 나오진 않는다. 오히려 수면 변비가. 수면 변비라는 비유를 보면서 네네. 아 이게 정말 우리가 침대에 많이 누워 있는다 그래가지고 숙면을 취하는 게 아닌 거랑 동일하구나. 네. 결국에는 우리 뇌가 장소를 그 하나의 어떤 목적으로 기억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침대라는 공간은 순수하게 잠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칫 침대 위에 누워있는 시간만 늘려버리면 침대가 잠이 아닌 고민의 장소로 바뀌어버리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어떤 수면 효율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잠자리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본인의 수면 효율이 어떠신지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수면을 조금 제한하면서 일어나는 시간으로 수면 시간을 좀 맞춰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지금 수면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또 그 다음 내용으로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